좀 대화가 됩니다. 예. 아니 얘네 진짜 그때 다 병신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지? 어떤 애까지 있냐면 이런 거까지 말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루카스 콩콩이 공석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은 주제는 내가 강남 8학군 나와보고 느낀 점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까지는 계속 이제 미국 박사과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독자가 비디오 8개 올렸는데 2명이에요. 심지어 2명 중에 1명은 제 지인입니다. 내가 너무 이제 수요가 없는 곳에다가 공급을 좀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제 미국 박사과정에 대한 컨텐츠는 계속 하고 싶긴 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 이제 청중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극적인 이야기로 구독자 모집 콘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초, 중, 고를 다 이제 강남 8학군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강남 8학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게 뭐 제가 잘해서 간 건 아니죠. 그냥 부모님께서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이사를 와서 쭉 살고 있는 건데 또 나름 강남 8학군에서 살고 지금 졸업한 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된 입장에서 좀 느끼는 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그냥 일반 공립을 나왔고 고등학교는 강남 8학군 안에 있는 서울 단위 자사고를 나왔어요.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이 좀 필터링 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지만 가는 그런 고등학교는 아니거든요. 그 고등학교 나오고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래서 대학 가서 지금 미국 박사과정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진짜 많이 만나요. 제가 삼수할 때 느낀 게 뭐냐면 재수는 사실 뭐 어느 학교나 많이 하는데 삼수는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애들이 확실히 좀 도전적인 게 있고 한 번에 이제 대학 같은 걸 갈 때 좀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게 다 이제 부모님께서 뭐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그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이제 삼수, 사수, 뭐 오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본인이 좀 어느 정도 납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나온 고등학교 애들은 확실히 좀 부모님한테 그런 진로에 있어서 정신교육을 좀 잘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학창 시절 때까지는 그게 다였어요. 학창 시절에 심지어 무슨 느낌까지 들었냐면 이 새끼들 진짜 어떡하려 그러냐라는 생각까지 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수를 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제 친구들한테 되게 고맙고 이 모임이 강남 8학군 모임이 저한테 되게 좀 소중한 이유가 나이를 좀 먹어가고 진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대학교 가서는 일단 모임이 와해가 안 된다는 것. 대학교 일단 고등학교 모임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고등학교라는 게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놓고 공부도 사실 고만고만 하니까 이제 그 모임이 잘 유지가 되는 건데 그 모임이 1차적으로 와해가 되는 게 이제 대학교 시절입니다. 대학 때 누가 대학을 잘 가고 못 가고로 따라서 대학을 못 간 사람이 그 모임에 조금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오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고등학교 모임이 1차적으로 와해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애들은 뭐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어떻게 해서 궁극적으로 대학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다 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모임이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교 같이 가고 그다음에 대학교 때도 쭉 모임이 유지가 되죠.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갔다 와요. 왜냐면 타키케발 재수 삼수했으니까 이게 군대 시기가 1년 이 차이가 안 나요, 다들. 그래가지고 거의 많아야 1년. 그렇기 때문에 군대도 다 비슷한 시기에 가죠. 군대 갔다 와서 또 남자들 복학해서 공부하고 뭐 또 그러면서 모임이 잘 유지가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성인이니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 성인 야한 얘기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죠. 진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자기 미래 계획까지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해요. 근데 애들이 좀 확실히 도전적이라고 좀 느껴졌던 게 저는 일단 미국 박사과정을 가기 전에 바로 취업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취업을 한 사람이 진짜 많진 않아요. 그리고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취업을 한 회사에 내가 진짜 올해 정년까지 다니겠다 이런 사람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을 해도 내가 그 취업을 한 걸 가지고
뭐 다른 플랜을 액션 플랜을 세우는 애들이 확실히 많아요. 예. 물론 뭐 취업을 한 게 뭐 자기 아빠 회사에 들어간 애들은 그냥 거기서 쭉 내가 CEO까지 하겠다 이런 애들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엔지니어로 입사한 애들은 내가 한 여기서 5년 정도 벌고 뭐 미국의 M7이라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MBA 프로그램 7개를 모아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내 업종 전환을 하겠다. 예를 들어 투자업 아니면 VC 뭐 IB 이런 걸로 내가 업종 전환을 해서 뭐 이런 꿈을 꾸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대화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방향이 다 다르면 대화가 되게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장 취업하는 거 말고 진로를 봤을 때 보통 이제 제 친구들이 많이 생각하는 진로가 뭐 의대, 뭐 의대 편입, 의학전문대학원, 치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각종 전문직 시험 준비, 이공계 박사, 이공계 박사 유학, 그 다음에 뭐 로스쿨 뭐 아니면 아예 금융 쪽에서 좀 코호트가 작은 거 있잖아요. 뭐 컨설팅이나 뭐 투자 이런 코호트가 작은 업종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좀 울타리가 있는 직업들을 좀 하길 원해요. 애들이 확실히. 우리가 뭐 각각 좀 업종들 아니면 뭐 세부 분야는 다 다를 수 있어도 또 인생에서 꿈꾸는 그런 방향 자체는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확실히 좀 도전적이고 지금 젊을 때 좀 공부하거나 본인의 인생을 조금 투자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자기 업무 범위 인해서 많이 침범당하지 않는 선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좀 부모님들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예,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특히 MBA 가는 애들은 또 아버지께서 MBA 출신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왔을 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애들한테 너 대학 나와서 현업 경력을 쌓고 MBA를 가라. 그러니까 MBA 출신 부모님들께서 확실히 MBA를 많이 권하시고, 그다음에 뭐 아빠가 대기업이긴 한데 이제 그 임원이죠. 예, 임원이신 분들.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솔직히 의사, 변호사는 진짜 발에 치이고 그러니까 이게 애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또 그러면 또 부모님께 들은 얘기들을 애들끼리 또 이제 공유를 하면서 또 저쪽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또 내가 되게 감명받아서 체화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준 거를 또 얘네한테 얘기해 주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의대 다니는 애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의사인 애들한테 좀 대신 물어봐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하기도 하고 제가 그때 이제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할 때였어요. 뭐 대기업을 되게 좋잖아요, 대기업.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다니고 유학 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아빠가 대기업 임원이네한테 막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야, 우리 아빠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 하면서 막 자기가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고, 아빠에 대한 얘기를 쫙 해주면서 아빠가 자기한테 대기업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쫙 얘기해줬대요. 그걸 저한테 막 얘기해주니까, 알겠어. 나 너 말 듣고 그냥 바로 유학 준비할게.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상당히 좀 도전적이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직업들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꼭 남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막 맨날 침 흘려 자고 그다음에 맨날 학원 같이 다니고 같이 땡땡이 치고 같이 독서실 가서 중간에 막 노가리 까고 이런 애들인데 돌이켜 보면 한 10년쯤 지나니까 되게 괜찮은 애들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얘네 진짜 그때 다 병신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지? 와 나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눈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나만 현실에 안주할 수 없으니까 더 도전적으로 살게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엘리트 코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엘리트가 아니어도 주변에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는 애들이 있거든요. 진짜 엘리트 코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뭐 의대 현역이나 재수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의대 뭐 거기서 인턴 레지던트 하고 뭐 교수까지 하거나 아니면 뭐 나와서 개원을 하겠다고 하는 애들 진짜 엘리트죠. 또 학부도 서울대인데 그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좋은데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하겠다고 하는 애들 또 치과 의사 하는 애들 저 사회에서 인정하는 엘리트죠. 그리고 또 서울대 나와가지고 또 좋은 컨설팅 회사 있어요. 또 MBB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애까지 있냐면 조종사예요, 조종사. 공군에서 조종사인데 공군 사관학교 차석인가 졸업해서 이제 공군 비행단에서 전투기 모는 애인데 진짜 엘리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서 친구들 자체가 좀 엘리트 코스를 밟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엘리트 코스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아, 이게 확실히 엘리트 코스가 한번 그 울타리에 진입을 하긴 어렵지만 한번 진입하고 나면 그 업계에 있는 그 피어 그룹과 함께 동반 성장을 하는 그런 좀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비록 엘리트는 아니지만 나도 좀 이공계의 엘리트 코스를 좀 밟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공채로 뽑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공채가 아니다 보니까 또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 좀 이렇게 집단이 개인을 키워주는 그런 게 되게 좀 편하다고 생각해서 한국 대학에서 열심히 다녀서 미국 교환학생을 간 다음에 미국 교환학생에서 또 추천서 받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 회사에서 추천서 받고 해서 미국 탑스쿨 박사과정을 들어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학부에서 할 수 있는 그 미국 유학으로 가는 엘리트 코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걸 좀 택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업 외쪽, 커리어 외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애들이 또 확실히 그 부모님께서 밥상머리 교육을 되게 많이 시키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항상 아빠랑 밥 먹을 때 맨날 경제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전 당연히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핫한 주제들이 뭔지, 요즘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사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뭐 부동산 정책이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어차피 이제 내 사정 알고 네 사정 알고 서로 못할 주제는 사실 없는 거예요. 훨씬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대학에서는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주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 대학에서는. 근데 고등학교 애들은 사실 사정 뻔히 알고 얘네 집 뭐 하는 집인 거 알고 사정 뻔히 아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또 모임을 갔는데 이제 제 친구는 이제 VC에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또 걔는 또 아버지께서 또 미국에서 MBA 하시고 한국에서 지금 VC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이 또 그런 데에서 또 빠삭한 거죠. VC 업계에 대해서. 또 자기가 아는 VC 업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한테 얘기해주다 보면 저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러면서 내가 또 그 너무 현실에 너무 재밌게 살다 보니까 그런 시사, 경제, 그다음에 이슈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캐치업을 못하고 있었구나. 나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자세를 고쳐 앉고 애티튜드를 점검하면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좀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야겠다. 그래야 또 친구들이랑 얘기하죠. 이런 거까지 말해도 되나? 증여를 어떻게 합법적인 선에서 어떻게 증여를 할 것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 플랜 이런 거를 부모님이랑 상의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대학에서 만난 애들, 그다음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하기 되게 어려운 얘기들을 친구들끼리는 그래도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이게 나한테는 진짜 큰 고민인데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배부른 소리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친구들한테는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친구들도 그거를 보고 막, 아, 니 진짜 배부른 소리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진정으로 자기도 공감하고 자기들도 하고 있는 고민이니까.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티튜드를 점검하면서 아, 나도 다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내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또 의학 전문 대학원이나 이제 또 로스쿨처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자기가 또 의전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다음에 로스쿨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기가 또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를 또 말을 해줘요. 또 그러다 보면 저도 아 맞아 지금 우리 젊을 때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게 맞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이게 내가 시사 이슈를 다루는 거든 아니면 내가 인생을 장기적으로 보고 생각을 해야 될지 그리고 당장 내 현업, 내 본업,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관점에 있어서 친구들이 다 이제 각각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또 자세를 고쳐 앉게 되는 게 있거든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또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 누구를 이겨먹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커리어 방향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니까 우리 낙오되지 말고 잘 커가자. 라는 생각입니다. 친구들은 또 자기 앞가림 자기가 잘 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서 저도 항상 모임에 나가면 그런 신선한 자극을 받고 나도 다시 열심히 살고 다양한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좀 현명하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친구들한테 항상 고마운 게 있고 우리의 모임이 와해되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성공해서 나중에는 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현생을 열심히 살고 그 친구들을 떠올리면서 뭐 현실을 버티고 뭐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은 주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